오랜만에 뵙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오랫동안 법회가 진행되지 않다가 이렇게 분반으로 를 보게 되니까 많이 좀 어색하고요. 서울 잠실교당에 근무할 때는 보통 일주일에 서너 번 법회를 보고 그랬었는데 이게 어쩌다 한 번씩 법회를 보니까 어색하고 또 이렇게 자리도 막 띄엄띄엄 앉아 계시니까 아마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법영제 여러분들도 좀 어색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을 당해서 이 분반 법회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로 이렇게 불가피하게 50여 명 정도 분반으로 법회를 보지만 앞으로 우리 대학교당이 은혜가 분반이 아니고 2부 법회를 꿈꿉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9시에 1부 법회 보고 2부 법회는 오후 1시에 보고 이런 꿈을 꿉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법영제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같이 꾸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지고요. 요즘에 활동량이 적으니까 이제 자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또 생각하기를 2부 법회를 꿈꿨고 또 월요일 날은 우리 교당에서 선방을 열어가지고 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화요일 날은 지금 열린 공부방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열린 공부방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수요일 날은 법회 보고 목요일 날은 우리 노래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모여가지고 성가반 합창단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꿉니다. 아무튼 코로나 상황으로 지내기가 어렵겠지만 각자 개인적으로도 또 학교 또 내지는 우리 교당 차원에서도 좋은 꿈들을 꾸어주시고 또 좋은 건의를 해주시면 더욱더 은혜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지난주에 제가 공부인의 하루 일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이 혹시 그동안에 지내면서 참 은혜가 되었다 하는 분이 계신지 궁금해요. 우리 대산종 목사님께서 아침에는 수양 정진 시간으로 준비하는 시간이고 낮에는 보온 노력 시간으로 활동하는 시간이고 밤은 참회 반성 시간이다. 이제 이렇게 하루 일과를 정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처럼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가 없다고 그랬죠. 최고 일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일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노는 시간이 긴 그런 나라랍니다. 그래서 우리 밤새도록 놀아요, 우리는. 그래서 요즘에 청소년들, 젊은이들은 그냥 밤새도록 게임을 하면서 밤을 새고 논다고 그래요. 아무튼 가장 일을 많이 하고 가장 노는 시간이 많은 우리 민족인데 가장 적은 것이 뭐겠어요? 잠자는 시간이 가장 적답니다. 근데 이게 길게 놓고 보면 실제로 잠자는 시간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잠자는 시간 그리고 언젠가 대통령 선거인가 무슨 선거에서도 저녁이 있는 삶을 내세웠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을 잘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법회를 보면서 10분 늦게 자자 늦게 자면서
그날 하루를 되돌아보자 그 얘기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숙제를 냈는데 그런 삶으로 은혜가 되셨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10분 일찍 출근하자. 그래서 법문 사경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루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내용을 했는데 이 역시 또 은혜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앨범을 보면서 가족들과 함께 집콕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 권해드렸어요. 혹시 연휴도 길고 그랬는데 가족들하고 과거에 여행을 갔다든지 이런 사진들을 쭉 보시면서 같이 여행을 하셨는지. 이번 또 10월 9일 또 한글날 쉰답니다. 연휴가 또 있어요. 그래서 혹시 가족과 함께 앨범 보면서 집콕 여행을 못 하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난 추석 연휴, 집콕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근데 앞에가 태풍 전야 같은, 왜 그랬냐면 추석 연휴 전전날이 우리 학교 신입생 수시 모집 마감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 전날, 직전날에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긴급 간부회의가 소집되고 또 이어서 긴급 학과장 회의가 소집되고 그래가지고 비상이 걸렸어요. 학교가 이제 다들 어렵다고는 하지만 아마 내년 그 신입생 확보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긴급 간부회의도 열고 긴급 학과장 회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막 덜컥 이렇게 편안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자주 이제 연휴 기간에도 저희 집이 가까우니까 한 번씩 다니고 총부도 왔다 갔다 하는데 노란 잠바를 입고 우리 총장님이 계속 학교를 다니시네. 또 어느 날인가는 대학로에 가서 혼자 점심 식사를 하셔요, 총장님이. 이게 그래서 저도 그냥 자기는 조용한 연휴를 보내긴 했는데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아무튼 이 일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참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총장님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셨지만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리고 직접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입학처장님을 비롯해서 입학처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죠. 아마 이제 TF팀이 가동이 되어서 이 일을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교도님들 세게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축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연휴 기간에 주로 TV를 보면서 지냈어요. 뭐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TV 보면서 지냈는데 이제 제가 그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걸 아주 좋아해요. 가만히 앉아서 세계를 다니니까. 그리고 세계 테마 기행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것이 TV쇼 진품명품, 그것도 좋아합니다, 제가. 그리고 전국 노래자랑도 좋아하고. 근데 전국 노래자랑이 요즘에는 그냥 옛날 거 이렇게 보여주는 걸로 진행을 하더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는 이 TV 주도권을 제가 딱 잡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거 봐요. 근데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딸 교무가 왔어요. 딸 교무가 오더만 리모컨을 탁 뺏어가지고 내가 볼 거야, 내가 보고 싶은 거 볼 거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보는 것은 전혀 저하고는 안 맞아요. 맨 그 예능 프로그램이나 뭐 이래갖고 그 바보짓 하고 막 그런 것을 보고 좋다고 막 웃었어갖고 막 짜증나. 요즘 그 젊은이들은 그런 것이 재밌는가 봐요. 저는 꼭 저 바보짓 하면서 이상하게 분장하고 나와가지고 막.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거 막 보다가 뭘 보냐면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프로그램을 보더라고요. 이게 어린아이인데 갑자기 어느 상황에서 돌변해가지고 막 그 이상 행동을 하는 아이 이런 걸 가지고 파악해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것도 그걸 보니까 볼만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는 중에 또 뭐더라?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뭐 개는 훌륭하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딱 들어진 생각이 지금 이 밖에는 무증상 감염자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망하고 어려움을 당해 가지고 엄청 막 스트레스를 받은 시한폭탄들이 막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건들기만 하면 막 폭발해 버려. 이게 마스크 이렇게 안 쓴 것 같고 시비 붙어 가지고 막 뉴스 나왔죠. 그게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라는 말이 정당한 말이지만 그냥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사방에 지금 시한폭탄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그 사람들, 그래서 사람 부처님께 올리는 불공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했어요. 사람 불공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불공인데 우리는 다 알아들을 거라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 하고도 그 결과는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어느 날 어느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여보 저 사거리에 초밥집 생겼대. 그러니까 그 남편이 대답하기를 이런 어려운 때 초밥집을 개어버려? 안 될 텐데. 그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또 어느 날 아내가 그 옆에를 지나오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많대. 그래서 남편이 또 뭐라고 그래? 다행이네. 이런 때 개업해가지고 잘 된다니까. 다행이네. 또 얼마 지나가지고 여보 내 친구가 그 집을 갔다는데 부부랑 같이 갔다는데 참 맛있고 좋다네. 분위기도 좋고. 그러니까 남편이 대답하기를 야 너 그 돈 많이 썼는가 보다. 인테리어니라고. 그리고 주방장도 그냥 최고 잘하는 사람 불러왔는가 보다 하고 끝. 이렇게 대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막 열이 나가지고 내가 초밥집에 같이 가자고 3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한 번도 안 들으시면서 막 성질을 팍 내더래요. 남편이 언제 3번 가자고 그랬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3번 가자고 했잖냐. 나는 그 가자는 줄 몰랐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다 상황이나 특성에 따라서 지금 남자하고 여자하고 대화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사람 불공이 그게 쉽지를 않다. 그래서 오늘 사람 부처님께 올리는 불공법을 가지고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돌아가요? 네. 이 시는 정현종 시인께서 쓴 방문객이라는 시예요. 아마
우리 교수님들도 많이 들어보시기도 했을 것 같아요. 방문객,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이런 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그냥 제가 느껴지는 것만으로, 아는 것만으로 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사연들을 가지고 상황들이 지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우리들에게 큰 그 생각을 갖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정현종 시인이 과거, 현재, 미래까지는 아시고 일생이 온다라는 말을 한 거 보니까 우리 원불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원불교인이 글을 썼다면 일생뿐만이 아니라 영생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오늘 함께 공부할 법문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대종경 수행품 31장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많은 남녀 학인들은 지내본 가운데 남자들은 대체로 너그러우나 허한 듯하여 견실성 없는 것이 병이 되고, 여자들은 대체로 주밀하나 고정하여 용납성 없는 것이 병이 되므로, 사람이 영원한 원만한 인품을 이루려 하면 남자는 너그러운 가운데 내심이 견고하고 진실되기에 주로 노력하고, 여자는 주밀한 가운데 내심이 원만하고 관대하게 주로 노력하여야 되리라. 이게 대종경 수행품 31장 말씀입니다. 아까 그 식순 중에 합독한 교육품 4장 본문 말씀은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31장 말씀에서는 특별히 남녀가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부처님께 올리는 불공을 잘하기 위해서는 특성에 맞게 맞춤 불공을 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남녀 특성을 강조를 해주셨어요. 물론 남녀, 상하, 지우, 강약, 기타 등등 여러 특성이 있겠지만 남녀 특성을 많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장점, 단점, 그리고 여자의 장점, 단점.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너그러운 가운데 견고하고 진실되게 주로 노력하라 말씀해 주셨고, 여자의 경우는 주밀한 가운데 원만하고 관대하게 주로 노력하라 라고 법문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책에 보니까 이 대종사님께서 남녀 특성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간단하게 우리 기억에 남게 해준 말이 있더라고요. 남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도둑놈 그러더만. 근데 남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냥꾼. 그러니까 남자는 옛날부터 사냥하는 것이 주특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사냥꾼, 여자는 살림꾼. 여자들은 이렇게 잘. 그래 남자는 어느 목표를 정해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 이런 데 주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하고 이런 것보다는 같이 사는 사람들의 화목을 많이 챙긴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것,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함께 있으면 뭐죠? 그냥 뭔가 가서 뭘 하나 해내야지. 이런 게 남녀 특성이랍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남자의 장점, 단점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여자의 장점, 단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세상에서는 남자는 사냥꾼, 여자는 살림꾼, 이렇게 기억을 하면 남녀 특성을 이해하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 특성으로는 이제 기성세대는 안정과
형식을 상당히 바라고 보수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젊은 세대는 변화나 내용, 이런 진보, 이런 거를 많이 바란다고 그래요. 이게 제가 아까 우리 딸 교무 얘기를 했는데, 딸 교무는 오면은 저는 이제 어쩌다 집에 가면 어머님께 큰 절로 절을 드려요. 딸은 어쩌다 한번 와도 손을 이렇게 흔들고 끄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어갖고 큰일 났다고. 근데 저는 제가 큰 절로 어머니께 드리는 그 마음하고 딸이 이렇게 하는 것도 형식은 달라도 내용은 같다,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도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아요. 거기다 대고 막 왜 큰 절로 안 하고 그러냐 이렇게 안 해요. 아무튼 기성세대는 안정과 형식을 강조한다면 젊은 세대는 변화와 내용을 강조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음. 근데 이제 앞에는 특성에 맞게 불공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상황에 맞게 맞춤 불공해야 된다, 이 내용을 강조를 합니다. 특성은 있으나 고정 불변은 아니다. 지금의 상태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남자는 나이를 먹으면 남성 호르몬이 적어지고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눈물이 많아진다네요. 저도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하고 고등학교 동기 여자 아주 예쁜 동기가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동기가 있었는데, 요즘에 만나면요 나한테 막 큰 소리를 쳐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여자는 나이 먹으면 남성 호르몬이 나온다잖아. 내가 남자 다 됐어, 그래 버리더라고. 근데 아무튼 특성은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맞게 맞춤 분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날 신병이 군대 가가지고 찬물에다 겨울에 빨래를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소대장이 지나가면서 야, 그 찬물에다 손에 갖고 다 트고 너 가서 취사장에 가서 따뜻한 물 좀 달라게 해갖고 빨으라. 그랬더니 그게 얘는 이제 신병이라 막 쫓아가가지고 따뜻한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군기가 빠졌다고 거기서 쪼글대기를 한참 먹고 쫓겨나서 왔다네요. 그랬더니 그 옆에 또 그러고 이제 찬물로 또 하고 있는데 중대장이 지나가다 야, 그 취사장에 가서 따뜻한 물 갖다가 해라. 그러니까 이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 가봐야 또 돼지가 또 어디 터지니까. 근데 선임하사가 와가지고 그걸 보고 야, 취사장에 가서 내가 좀 세수한다고 세수하고 머리 감게 따뜻한 물 좀 달라게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얘가 가가지고 취사장에 가서 선임하사님이 세수도 하고 머리 감기 따뜻한 물 달래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을 한참 퍼주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그거 가지고 빨아라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신병을 위해주는 마음은 똑같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위해주는 마음으로 신병이 되게 어디 터졌고, 어떤 사람은 그 특성이나 상황을 잘 알아가지고 해서 따뜻한 물로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성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을 맞게 맞춤 불공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르는 사람에 대한 불공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과거에는 주로 아는 사람들끼리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웅다웅하고 또 싸웠다가 또 화해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모르는 사람하고 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 대한 불공을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나와 선연악연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고 또 그 사람이 지금 어느 상태인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앞에는 우리들이 연마해보면 특성이나 상황은 조금 깊이 연마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특성도 모르지 상황도 모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람 부처님께 올리는 불공법의 마무리 말씀으로는 사람 부처님께 올리는 불공법의 핵심은 특성에 맞게 해야 된다.
꼭 유념하시고, 상황에 맡겨야 된다. 꼭 유념하시고, 모르는 사람은 특성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